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돈을 무조건 벌 수 있는 부동산 구매 노하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부동산 구매하는 방법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방법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뭐 이런저런 전문가들 유튜브 보고 제가 책을 보면서 느낀 거, 근데 이제 일반 저 같은 직장인이나 부동산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제가 말한 이 네 개만 고려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첫째, 지역 선정. 두 번째, 가용 가능한 금액. 세 번째, 아파트 선정. 네 번째, 아파트 구매 시기. 딱 이 네 개만 고려하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구매 지역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구매 지역은 서울,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 뭐 다 아는 얘기죠. 너무 비싸긴 하지만. 여기가 아니면 5대 강력시, 지속적으로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지역. 이 중에서 선정하면 지역 선정은 끝입니다. 언급한 지역 말고 이제 직업 특성 때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월세 아니면 전세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뭐 결국에는 우리가 아파트 구매하는 게 그 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이산의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제가 앞서 언급했던 지역 중에서 일단 하나를 선정하시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두 번째, 이제 지역 선정 끝났으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투자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투자 금액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이랑 그다음에 은행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감당 가능의 수준의 대출 금액을 선정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하죠. 감당 가능한 수준의 대출 금액의 선정 기준은 사실 각자가 소비하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월 나가는 고정비 있잖아요. 그 고정비를 지출하고 남는 금액의 50% 정도를 대출 금액으로 선정하는 게 가장 보수적이고 안전합니다. 근데 내가 더 허리띠를 졸라 맬 수 있다 라고 하면 이제 대출 금액은 이제 70% 수준으로 선정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 퍼센트에 대한 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이제 원금이랑 그 돈을 빌린 거에 대한 이자를 같이 갚거든요. 그 갚는 금액이 내가 이제 받는 월급에서 기본적으로 나간 돈 빼고,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남았다. 그 중에 이제 50%라고 하면 50만 원을 이제 대출 원금과 원리금 관대 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마다 이제 그건 다르겠죠. 맞벌이면 이제 결혼하신 맞벌이 부부면 더 큰 대출을 해도 괜찮고요. 근데 저는 일단 최대 70%는 안 넘기는 게 좋겠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파트 선정인데, 아파트 선정도 간단합니다. 요즘 어플이 잘 돼 있어서 저는 호갱노노 어플을 이제 주로 쓰는데, 호갱노노 어플 이용해서 내가 가용 가능한 금액, 앞서 말씀드린 자본이랑 감당 가능한 수의 대출로 통해서 이제 금액이 선정됐잖아요. 그 금액 가지고 어떤 지역에, 그럼 그 지역에서 어떤 도시에 살 수 있는지를 필터링을 해야 돼. 그 필터링은 호기노로 들어가면 쉽게 금액대가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 일단 도시를 선정하고 거기 안에서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장 아파트를 구매하면 끝입니다. 그럼 이제 대장 아파트는 어떻게 아냐? 호갱노로 들어가면 제일 인기 있는 아파트는 이 아파트 금액 위에 왕관 모양이 떠요. 그 왕관 모양 아파트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한테 인기 많고 거래가 많이 된 아파트잖아요. 이런 아파트들은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많이 팔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 많은 아파트를 사야 나중에 내가 혹시나 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든 더 입지 괜찮은 아파트로 이동을 할 때 거래가 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 이제 사시거나 실거주로 사거나 1주택 투자용으로 사던가 무조건 거래량이 잘 된 아파트를 사라. 그리고 꼭 한 번은 이렇게 이제
뭐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이제 결정을 했으면 한 번 정도는 꼭 임장을 가보세요. 거기 이제 뭐 놀러 간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1박 2일 놀러 간다 생각하고 그 아파트 주위도 한번 보고 이제 어떤 인프라가 있는지도 한번 좀 걸어 다니면서 보고 괜찮은 커피숍도 가보고 식당도 가보고 꼭 한 번은 가보셔야 된다. 그리고 시간까지 남으면 그 부동산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좋죠. 넷째, 이제 구매 시기를 선정해야 되는데 구매 시기 선정이 제일 간단해요. 저는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고려하고 항상 집을 샀는데, 자, 주위에서 지금 집 사면 인생 망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팽배할 때 그때 구매하면 됩니다. 저는 항상 제 주위나 인터넷 카페를 봤었을 때 뭐 아파트 지금 구매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이럴 그 지배적일 때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때 구매를 하면 이제 어찌 보면 시장에 매물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골라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가격, 금매에 좋은 가격을 거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뭐 처음에 공인중개사 방문하면 좋은데 뭐타 지역이라 방문을 못하면 이제 인터넷에서 내가 사고자 하는 아파트 주위에 공인중개사 이제 다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일단 전화를 해서 6억으로 살 수 있는 그 뭐 33평 84제곱미터 아파트 있으면 다음 달이라도 당장 구매할 거다. 실제 구매자다라는 인식을 공인중개사 사무실 사장님들한테 강하게 심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도 어쨌건 중간에 팔아야 돈을 남기니까 좋은 매물들 오면 바로바로 알려주거든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장님들한테 호구 안 되려면 내가 금액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돼. 네이버 부동산 보면 실제 나와 있는 매물들 금액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매물이 평균 6억 5천에 나와 있다. 그럼 부동산 공인중개사 전화를 해요. 그리고 나는 지금 딱 쓸 수 있는 금액이 6억밖에 없다. 6억 아파트 금매에 나오면 무조건 사겠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서든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장님들이 그 금액을 떨궈가지고 금매를 저한테 알려줍니다.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뭐 금액도 웬만하면 싸게 살 수 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세세한 선정 기준이 많기는 한데 뭐 저도 뭐 이것저것 많이 따져보긴 했는데 이 네 가지만 생각하고 사도 이제 손해는 안 봅니다. 일단 제가 두 번의 매매를 했을 때는 다 어느 정도 수익은 봤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없으시거나 뭐 공부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만 고려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상 제가 아파트 실거주 두 번 매매를 통해서 느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